금을 만약에 투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오늘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면서 좀 어떤 투자 방법이 또 있을까를 한번 같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 아까 KRX 금 시세를 그대로 따라한 금 현물 ETF가 상장을 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돌잔치 가실 때 금반지 주고받는 문화 완전히 없어졌죠. 그죠?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돌잔치 때 금반지 꽤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그런 문화가 완전 사라졌을까요? 맞습니다. 금반지 너무 비싸요. 비싸가지고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작년 대비해서도 금값 되게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금 투자해도 될까요? 아니면 금을 만약에 투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금 투자하는 방법으로 KRX 금 현물 거래를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제가 오늘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면서 좀 어떤 투자 방법이 또 있을까를 한번 같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금값 어디서 보세요? 자, 금값을 보시는 방법 중에 보시면 한국금거래소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금 살 때, 팔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금도 매매 기준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엔 살 수가 없죠, 우리가. 그죠? 자, 그 지금 금 가격이 3.75g. 그러니까 이게 한돈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한돈이 지금 42만 7천 원, 뭐 43만 원 이 정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 때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매점, 뭐 금방 이런 데 가시면 여기서 한 11%에서 15%까지 수수료를 더 얹어서 47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사셔야 되고요. 팔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싸게 파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금 가격이라고 정해져 있는 이 매매 가격대로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소매점에 가시거나 금은방에 가시면 여기서 수수료가 한 10몇 프로가 더 붙어서 사셔야 된다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사고 난 다음에 금값이 한 10%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득을 보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는 거 좀 알고 가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금을 투자할 때는 현물보다는 이렇게 금융상품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또 이제 추천을 드리곤 하는데 금이 얼마나 올랐냐면요. 지금 이 2024년 10월 1년 만에 거의 37% 가까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자, 근데 금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금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막 올라가면 이런 실물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인기가 있고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금 가격이 오른 이유도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딱 느낌 오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는데요. 와, 오늘 또 신문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엄청나게 또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동의 긴장과 중동의 전쟁이 확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지구에서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플러스 인플레이션은 아직 완벽하게 가라앉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전쟁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지금 중국 같은 신흥성장 국가에서 금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주식시장도 워낙 안 좋아서 금 빼놓고는 투자할 데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금에 대한 초과 수요가 전 세계 금값을 올리는데 좀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많이 올랐는 것 같은데 또 올랐네. 지금 투자해도 될까? 라는 이제 의문점이 많이 생기시는 거죠. 자, 저희가 예전에 했던 방송에서 이제 국제 금 가격이 트라이온스라는 그 표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만 해도 1트로이온스가 1,800달러를 좀 넘었었는데요. 지금은요. 2,600달러 넘었다니까요. 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런 추세라면 이거 3,000달러도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금값 이럴 때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의문들이 많이 생기실 텐데 그러면 금이 계속 올랐을까요? 이게 보면 약간의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아까 1년짜리 그래프 좀 보여드렸는데 50년짜리 그래프로 확장을 놓고 보면 맞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간중간 또 횡보하는 기간도 꽤 길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이렇게 금 가격이 올랐냐면요. 1980년대 이때는 언제였냐면 중동 석유 분쟁 때문에 그때 완전히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치고 올라갔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한참 횡보하다가 또 언제 올랐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또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12년 때 이제 유럽 국가 부채가 문제가 됐을 때까지 쫙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 횡보했다가 언제 올랐어요? 네, 코로나 때요.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하니까 금 가격이
탄력을 받고 쫙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금은요, 전쟁 또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굉장히 세상이 좀 시끄러울 때 나의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자산으로의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자산가들은 항상 이 금을 보유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금을 보유하고 싶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KRX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금입니다. 자, 이거를 증권사 가서 금 현물 계좌를 터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틀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일단 수수료가 너무너무 싸요. 자, 거기에다가 보통 금은요, 금펀드라든지 뭐 금 ETF, 골드뱅킹 모두 다 내가 아까 1,800달러에 사서 2,60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럼 30% 수익이 났죠? 이걸 팔게 되면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KRX 금 거래소에서 거래할 땐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면세가 되는데 더 매력적인 건 뭐냐면 이건 현물 인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어느 정도 돈을 쌓아놓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정말 돈 많이 모으셔가지고 애들한테 나 진짜 금괴로 물려주고 싶어. 그 정도까지 돈을 모으셨으면 진짜 금괴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출할 때도 굉장히 수수료가 싼 편이에요. 그래서 수수료도 싸고 세금의 비과세 혜택도 있고 그리고 기타 인출까지 된다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금을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금 현물 거래하는 KRX 한국거래소 금 현물 거래는 더 이상은 이제 새로운 소식이 아닐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금 거래를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매력적인 금 현물 거래 말고 또 다른 어떤 투자 대안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 물론 KRX 금시장 거래가 가장 사실 제가 볼 때도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떤 게 조금 불편하냐면 일단 단위가 1g 단위로 거래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잠깐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지금 1g 단위 거래하면 1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거래할 때마다 10만 원씩 꼭 내셔야 돼요. 그죠? 이거 좀 불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편한 건 뭐예요? 연금 계좌에 저희가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굳이 인출할 필요 없는데 그리고 난 꼭 10만 원이 아니라 그냥 만 원, 2만 원 이렇게 좀 소액으로 할 수 없을까? 라고 했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금펀드나 골드뱅킹보다는 저는 골드 ETF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이 골드 ETF도 제가 굉장히 기쁜 게 뭐냐면 예전에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보통은 여러분 금, 뭐 원자재, 석유 이런 대체 투자자들은요 다 선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선물 투자라는 거는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물 투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 직접 실물을 거래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금융상품화 시켜서 선물로 거래를 하는 건데 선물은요 만기가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만기 때마다 롤오버, 그러니까 만기를 재갱신한다는 뜻이 롤오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롤오버를 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요. 왜? 팔았다 다시 사고 팔았다 다시 사면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문제는 현물의 가격을 다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선물 지수로만 투자하기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이구 너무 다행히도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 아까 KRX 금 시세를 그대로 따라한 금현물 ETF가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현물 ETF는 아까 보여드렸던 시세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점이 있어요. 작년 1년 수익률을 보니까 37%가 났더라고요. 정말 수익 많이 났죠. 그죠? 자, 그리고 수수료도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금에 투자할 때는 선물 ETF보다는 현물 ETF가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물 ETF하고 현물 ETF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다행히 그래도 골드 선물 ETF가 지금 롤오버를 제가 알고 있기는 한 4번, 1년 4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따라갔습니다. 한 37%, 32%가 30%대는 많이 따라왔는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기간을 좀 더 늘려놓고 보시면요. 확실히 선물 ETF는 현물 ETF를 못 따라와요. 그죠? 자, 2021년 똑같이 상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래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물 ETF는 57% 수익이 나는데 선물은 31%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바로 롤오버 비용하고 환해지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거죠. 자, 만약에 가성비가 가장 높은 그 투자 방법은 KRX 금 현물 거래 계좌를 트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높기는 한데 거래 단위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분이라면 금 ETF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금 ETF, 그중에서도 저는 현물 ETF를 추천을 드리는데 금 현물 ETF가 은행에서 하는 골드뱅킹보다는 저는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수수료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메인 매도할 때 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현물로 난 꼭 인출해야겠다 나중에 그렇다면 KRX 금 현물 아니면 골드뱅킹 이 두 개가 가장 좋은 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있는 니즈에 따라서 금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지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드리면서 오늘 머니투게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